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외교부가 주최하고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가 주관하여 내일 8월 31일 수요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10회 서울 ODA 국제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5년간 새천년 개발 목표 MDG 시대의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고 향후 15년간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 SDG 시대에 국제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내다보기 위해 개최됩니다. 조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서 MDG 시대의 빈곤 퇴치 등의 성과와 한계점을 돌아보고 SDG의 특징을 짚어보며 한국의 기여 방향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는 8월 30일 화요일 오늘 외교부에서 팔라 무스타파 바키르 이라크 쿠르드 지방정부 대외관계 장관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동면담 시 정무관계 그리고 고위급 인사교류, 경제 및 개발협력, 지역정세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팔라 장관은 방한기간 중 외교부 차관보 면담 외에 코이카 이사장, 수출입은행 부행장, 기업 관계자를 면담하고 국회 외교통일위 및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의원들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한편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8월 30일 화요일 오늘 오후 지난 24일 이탈리아 중부 지방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관련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을 방문하여 조문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과 윤병세 외교장관 명의의 위로전을 발송하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탈리아 정부와 국민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로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지난 8월 24일 고 발터쉘 독일 전 연방대통령의 서거와 관련 8월 30일 화요일 오늘 오전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주한 독일 대사관을 방문해서 조의를 표하였습니다. 발터쉘 전 대통령은 구서독의 외교장관과 연방 대통령을 각각 역임하였으며 독일 정치 역사의 위대한 인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아직 그 언론 보도를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저의 외교부의 입장이랄까 평가랄까 그것을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합의는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그리고 내가 총리 대신 자격으로 아베 총리의 공개적 공식적 사죄와 반성 표명 그리고 100% 일본 정부 예산 출연을 통한 책임 이행 조치 등 피해자들이 지속 요구해온 위안부 문제 해결의 3대 핵심 사항이 포함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중앙일보 유지혜 기자입니다. 그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핵 잠수함 도입 논의가 좀 이뤄지고 있는데요. 우리 한미 원자력 협정상 우리가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전홍축하려고 할 때는 이제 일정한 절차를 따라서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핵 잠수함 도입에서 이 규정을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고 가능하다고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동권과 관련해서 많은 언론 보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가 그러니까
결정을 하셨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게 된다면 그 원자력 협정에 위배되거나 하는 건 아닌지, 협정 내에서 농축 우라늄을 공급받아 여유로 쓰는 게 가능한지 여부를 기술적인 부분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질문의 취지는 제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여타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중국 함정에서 G20 정상회의였는데 한중 정상회담이 결정됐는지 논의 중인지 확인 좀 네. 윤 장관께서 언급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다자 회의가 있게 되면 양자 접촉이나 회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관련해서 G20 그리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에 참석 국가들과 별도로 개최하는 양자 회담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확정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예, 동아일보 조성호입니다. 관련 질문인데요. 그 G20에 참가하는 주요국 중에 한 나라는 어제 공식 그 양자 정상회담 일정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정상회담을 확정을 지었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아직도 협의가 이를테면 뭐 어떤 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은 것인가요? 그렇게 해석하시기보다는 현재 검토 중에 있고 확정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데일리 장영원 기자입니다. 그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어제 보도도 좀 나왔었는데 8월 22일에도 이제 우리 국민 대상으로 신변안전에 관한 공지를 했고 그 전에 한 달 전인 7월 20일에도 공지를 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신변안전 유의를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역시 최근에 한 공지 같은 경우에는 좀 추가적인 뭐 테러 위협을 감지하셨거나 혹은 공지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공지를 또 새로 하시게 된 것인지 아니면 뭐 기존에 있었던 연장선으로 그냥 보면 되는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4월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귀순 이후에 북한은 10여 차례에 걸쳐서 북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복 위협을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 고위 인사 망명 이후 북한의 테러 납치 위협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경에 있는 우리 대사관이 공지한 것은 이러한 재국민 보호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들어서 주 선양 총영사 간에 7건의 우리 국민 연락 두절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5건은 소재가 파악되었고 2건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 방금 테러 납치 위협이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방금 연이어서 말씀하신 그 연락 두절 신고 중에 확인이 안 된 건 같은 경우에 북한에 의한 어떤 납치라든지 뭐 이런 위험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판단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종합적으로 그러한 우려와 위협 수위가 높아졌다는 판단에 근거해서 그러한 재국민 보호 조치가 취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